앞선 영상에서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하는 남자 선수들을 알아보자 하는데 이제 2차 대회가 시작한다. 1차 대회에도 어김없이 쟁쟁한 선수들 가운데 대한민국 남자 싱글 최강자 차준환도 출전한다. 과연 차준환과 포디움을 두고 경쟁할 선수는 누구일까? 정신없이 챌린지 두 대회를 마무리한 차준환은 이번 그랑프리 대회 2차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한다. 시즌 첫 대회인 CS 온드레이 네펠라 메모리얼에 출전 뒤 곧바로 상하이 트로피에 출전하였다. 체력에 무리가 가는 스케줄이라 꽤 걱정이 되었으나 괜한 걱정이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흔들렸던 쿼드 살코 랜딩에 못 붙인 후속 점프를 두 번째 점프인 쿼드 토룹에 더블 토룹을 붙이며 컴비네이션 점프를 연결하였다.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악셀도 깔끔하게 가산점 2점을 챙기며 91.80점으로 쇼트 2위를 차지했다. 프리 프로그램에서는 몇몇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거나 쿼드러플 토룹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더블 처리한다는 등 실수가 나왔지만 쿼드러플 살코 트리플 토룹을 깔끔하게 랜딩하며 가산점으로 무려 3.30점의 높은 가산점을 받았다. 네펠라 때보다 좋아진 수행력으로 지난 대회보다 프리에서 24점을 끌어올리며 163.06점, 쇼트 프리 합산하여 총점 254.86점으로 최종 은메달을 획득했다. 얼마나 체력을 끌어올렸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사실 모든 남자 싱글 선수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높은 집중력과 체력으로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메달색이 달라진다. 차준환의 그랑프리 첫 대회 순위도 이에 달려있다. 지난 시즌보다 쿼드 점프가 2개에서 5개로 구성을 높였으니 그에 대한 체력 부담도 엄청 날 것이다. 또한 컨시도 지난 시즌보다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차준환이 네펠라 메모리얼 이후 상하이 트로피에서 보여준 정실력과 집중력이라면 믿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주일 만에 약 20점을 끌어올렸던 차준환이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지난 경기보다 체력을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 믿는다. 언제나 자신의 페이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 믿고 응원한다. 지난 시즌 4득 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미우라 카우도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한다. 이번 시즌 핀란디아 트로피에 출전했던 미우라 카우는 쇼트에서 쿼드 살코 트리플 토르 컴비네이션을 랜딩하며 가산점 3.88점을 획득했고 더블 악셀 쿼드 터룹을 깔끔하게 랜딩했다. 깔끔했던 쇼트와는 다르게 프리에서는 첫 점프인 쿼드러플 룹과 다섯 번째 점프인 쿼드러플 토룹에서 언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요소는 깔끔하게 진행하였고 쇼트 90.95점 프리 176.86점 총점 267.81점을 받으며 핀란디아 트로피 우승을 차지했다. 스케이팅 스킬이 굉장히 시원한 미우라 카우는 강력한 포디움 입성 후보다. 그가 과연 쇼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로 그는 쇼트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프리 프로그램 결과도 정해졌다. 이번 핀란디아 트로피도 그랬고 지난 시즌 출전했던 스케이트 아메리카 그랑프리 파이널 자국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다. 물론 완벽하게 그런 것은 아니나 점프 성공률 변동이 꽤 큰 미우라 카우가 과연 클린 경기를 펼친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지난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리스트인 야마모토 소타도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한다. 그는 캐나다에서 펼쳐진 어텀 클래식에 출전했었는데 그때 그는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다. 쇼트에서 쿼드 점프 컴비네이션에 후속 점프를 연결하지 못했으며 트리플 악셀도 언더 판정을 받으며 쇼트 70.39점으로 7위를 기록했었다. 그는 프리에서 세 번째로 뛰었던 쿼드러플 토룹 랜딩이 뒤로 살짝 빠졌던 부분을 빼고는 모든 쿼드 점프 랜딩을 하였다. 다만 모든 악셀을 싱글로 처리했다는 점이 좀 아쉽다. 프리에서 160, 84점을 기록한 그는 총점 231.23으로 최종 4위를 기록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가 점프를 얼마나 랜딩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당장 앞에서 열린 어텀 클래식 경기 결과를 보고 그의 컨디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그는 지난 시즌 그랑프리 2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며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했던 선수이기에 당장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다. 과연 그가 어텀 클래식 이후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듯 싶다. 2022 4대륙 선수권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토모노 카즈키도 이번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한다. CS 네베론 트로피로 일찍이 시즌을 시작했던 그는 쇼트와 프리에서 깔끔한 경기 운영을 보였는데 프리의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에서 더블 악셀 언더 판정을 빼고는 모든 점프를 깔끔하게 클린했다. 비점프 요소에서도 준수한 운영을 보였던 그는 쇼트 93.55점, 프리 172.23점, 총점 265.78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었다. 쿼드러플 점프와 트리플 악셀 점프를 랜딩하고 가산점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경기 순위가 달라진다. 차준환처럼 쇼트 프리 합쳐 쿼드러플 살코와 쿼드러플 토룹을 뛰는 그는 이번 대회에 4개의 쿼드 점프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에 쿼드러플 점프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기술점에서 손해가 큰 만큼 클린이 중요하다. 지난 시즌 쿼드 점프에서 실수가 많았던 그는 올해 좋은 컨시로 높은 점프 성공률을 과연 이번 그랑프리 대회에서 랜딩을 해낼 것인지 중요하다.
남자 싱글은 언제나 그랬듯 춘추 전국시대이다. 누가 포디움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경기 당일 누가 점프를 더 많이 랜딩하고 클린하느냐에 달라질 것이기 이번 대회는 유독 포디움 예상이 어렵다. 그렇기에 긴장이 더 되는 것도 사실이다. 워낙 자신의 페이스로 잘 이끌어갈 선수이기에 걱정보다는 컨디션을 충분히 끌어올리기를 응원해야겠다. 차준환의 쿼드러플 살코 쿼드러플 토르블 쇼트프리 모두에서 만나고 싶다.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 오늘 스케이트 캐나다에 출전하는 남자 싱글 선수들을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